자, 수특 12강의 1번입니다. 식탐의 진화적 배경과 그 영향이라네요. 자, 그래서 우리의 뇌는 주제는 식탐이에요. 진화했어요. When? 언제? Food was scarce. scarce가 희소한이죠. 음식이 별로 없어. 배고픈 때가 많을 때 우리의 뇌가 발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뭐 배 골지 않고 산 지가 뭐 얼마 안 됐잖아요, 사실. 따라서 we are compelled, 강요받아요. by, compelled는 by는 이거 삽입이고, 이렇게 be compelled 보면 여기 to 보이죠? to 이렇게 많이 써요. 뭐 하도록이죠. 그래서 헤리티지는 유산이죠, 그쵸? 우리 유전적 유산. 그 유전자 쉽게 생각하면 유전적 유산, 유전자에 의해서 강요받아요. 뭐뭐 하도록? 먹으라고. 뭐든지 가능하면, 뭐든지 가능하면 언제든지, 이렇게 두 개가 걸리겠죠. 가능하면 무엇이든, 가능하면 언제든지, 먹을 수 있으면 먹으라 라고 그렇게 영향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게 식욕이죠. 식욕, 쉽게 생각하면. 그게 생긴 거는 옛날에부터 음식이 뭐예요? 별로 없었으니까 생존을 위해서 뇌가 그렇게 진화했다는 거죠. 동물은 경향이 있어요. To eat a great deal of, 양이죠. 엄청난 양의 음식을 먹어 경향이 있어요. When? 언제? Taste food, 맛있는 음식이 손쉽게, readily, 손쉽게, available, 이용 가능하면. 그러니까 동물은 그냥 먹을 수 있으면, 맛있는 음식이 많이 있어, 그래서 먹을 수 있으면 많이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동물이라는 거 우리도 포함하겠죠? 우리도 여기서 동물로 포함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많이 먹어요. 먹을 수 있으면 많이 먹는다. 왜? 옛날에 굶주리고 살았으니까 뇌가 그렇게 프로그래밍이 되었다. 자, 게다가 우리는 무의식적으로죠. 여기서 잠재의식 잃어버리니까 똑같이 할게요. 잠깐 잠재의식적으로 prevent, 막아요. prevent from ing 하도 많이 봤던 거죠. 못하게 하다 시리즈죠. 막다, 그쵸? 뭐뭐가 뭐뭐 하는 거 막다. 그래서 taking a food source, 우리의 음식의 원천, 그러니까 우리의 음식이죠. 그냥 쉽게 생각하면 내 밥을 타인이 뺏어가는 것을 잠재의식적으로 막아요. 왜 잠재의식적일까요? 생각해보면 대놓고 막지 않나? 그래서 잠재의식적으로 막는다는 게 부연 설명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어쨌건 막는다는 거죠. 나 혼자 먹으려고 해요. 자, we defend, 우리는 우리의 접근성을 지켜요. 보호해요. 어디에 대한 접근성이에요? 맛있는 음식에 대한 접근성을 보호해요. When? 언제? It is. 여기서 음식이겠죠? 그 음식이 within, 어디 안에 있을 때 is reach. reach 하면은 이게 손 닿는 범위죠. 그쵸? 손이 닿는 범위. 그래서 아주 손쉬운 손 닿는 범위. 누구나 딱 손집을 가져갈 수 있는 곳에 음식이 있을 때 지키려고 해. 우리 접근성을. 그리고 이게 여기에 걸리는 거죠. 그래서 그 음식이 누군가의 손 닿는 범위에 있어요. 쉽게. 그래서 리스크, 위험에 있다는 거죠. or being consumed, 섭취될 위험에 있어요. 누구에 의해서? 다른 인간에 의해서 섭취될 그러한 위험한 상태에 있을 때. 여기가 두 개인 거예요. 요거 걸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있으면은 내 몫을 지키려고 해요. 근데 뭐 안 나왔네. 어떻게 지키는지 좀 예시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지금 한글 슬쩍 보니까 안 나온 것 같아요. 어쨌건 연구 결과는 대절을 보여주는데 인간은 먹을 거래요. 많이. When? 언제? More food is available. 음식이 많이 있으면. 뷔페 생각하면 되겠죠? 뷔페, 그쵸? Even when, 심지어 어떨 때에도 음식이 stale, 밑에 나와있죠? 상한. 상한이라고 써있나? 그쵸? 신선하지 않아. 음식이 별로야. 애매해. or otherwise, 그렇지 않으면, otherwise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상하지 않았다면 또는 어필링이 매력 있는 이잖아요. 딱히 매력이 없어. 그래서 여기서 먹음직스럽지 않다라고 살짝 의역을 한 거죠. 그쵸?
매력이 별로 없어. 이것도 PP 소식은 없어요. 별로일 때도 사람들은 더 많이 먹는데요. 진짠가? 좀 딱히 공감이 잘 안 되긴 한데, 진짜 그런가? 어떻게 연구 결과는 그렇대요. 여기서부터가 다 대절이죠. 여기서부터가 여기까지 다 대절. 어쨌든 우린 많이 먹는다. 이 주제가 똑같아요. 그쵸? 우리는 많이 먹는다. 왜? 뇌가 그렇게 프로그램 됐으니까. 왜 프로그램 돼요? 아주 옛날에 가난하고 배고프고 살아가지고 뇌가 그렇게 진화를 했다. 그래서 아무것도 변한 게 없어요. 쓸데없는 뭐예요? TMI만 늘어나는 것 같아요. 자, 게다가 even if 심지어 뭐뭐일지라도 당신이 지적을 해. 타인에게 포인트 아웃 때 대절이라고 지적을 해요. 뭐라고 지적을 하느냐? The food is stale. 음식이 상했습니다. 라고 지적을 해요. 또는 두 번째 대절이라고 지적을 해요. 뭐라고 지적을 하냐? 야, 너네 이미 많이 먹었어. More than your fair share. 너의 공정한 몫보다 너 이미 1인분 이상 먹었잖아. 너무 많이 먹는 거 아니야? 라고 지적을 해도 여기까지 even if죠. 그쵸? They will continue to eat. 진짜? 정말 그런가? 모르겠어요. 사람들은 더 먹을 거래요. 그냥 많이 먹는다. 네요. 그쵸? 그래서 our biological drive. 드라이브가 욕구죠. 그쵸? 욕구. to consume tasty food. 맛있는 음식을 먹고 싶은 욕구. to completion. completion이 완성이죠. 완성까지. 그러니까 끝까지라고 된 거죠. 그쵸? 한 덩어리로. 그쵸? 끝까지. 그래서 끝까지. 끝장을 볼 정도로 음식을 많이 먹고 싶어 하는 이 폭식의 욕구는 outweigh. 무엇을 넘어서요. 능가해요. 뭐뭐보다 더 크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무엇을 능가하다. 그래서 무엇을 능가하냐? opposing. 반대이죠. 그쵸? 어떤 반대 인지적인 또는 동기부여적인 요소들. 그러니까 더 먹으면 안 돼. 더 먹으면 나 큰일 날 거야. 내일 얼굴 띵띵 부을 거야. 이러한 약간 인지적인 이성적인 동기부여적인 살 빼야 되는데 라는 그런 요소를 능가한대요. 뭐 이건 다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 그죠? 뭔가 공감이 잘 안 돼서 그냥 그러려니 하고 읽으면 될 것 같아요. 뭐 이 정도로 사람들이 식탐이 다 심한가? 모든 인간들이 그런 것 같지 않은데 어쨌든 even after 심지어 뭐만 후에 우리가 gained a lot of weight 무게죠. 여기서 무게 체중이죠. 체중이 엄청나게 불어 그랬음에도 우리 신체는 더 원한다는 거죠. 더 찌기를 원한대요. 뭐 그러려니 합시다. 수특 12강 2번입니다. The world is shrinking in many ways. shrink 하면 이게 쪼그라들다, 축소되다. 뭐 지구촌 뭐 이런 얘기죠. 세상이 작아지고 있다. 뭐 통신이 발달했으니까 뭐 굉장히 흔한 주제일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세계화, 그거를 통한 변화,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자, for better or worse. 좋은 방향일 수도 있고 나쁜 방향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셀룰라이트 TV, 인공 위성 텔레비전이죠. 그쵸? 모바일 폰 네트워크, 휴대폰 네트워크, 앤드 인터넷 되게 많네. 이런 등등등 매체들이 만들어요. 어떠한 컨디션, 조건, 상태를 만들어요. 자, 무엇의 조건을 만들어주느냐? 인스턴티니어스 즉각적인. 그리고 픽션 프리 이거 밑줄이 있을 거예요. 제가 수정해서 넣든지 할게요. 그래서 하이픈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프릭션이구나. 프릭션이 그 마찰이죠, 그쵸? 마찰이고 뭐뭐 프리 하면은 없는이요, 없는. 슈거 프리, 무설탕. 그래서 마찰이 없는, 원활한이죠, 그러니까. 마찰이 없다는 건 굉장히 원활한. 그러한 의사소통의 여건을, 컨디션을 만들어줘요. 그래서 뭐야, 기술이 발달, 통신기술이죠, 그죠? 쉽게 생각하면. 통신기술이 굉장히 발달을 했어요. 그러니까 통신기술이 발달하니까 당연히 통신이 좋아졌다. 의사소통, 커뮤니케이션이 좋아졌다. 다 아는 얘기죠, 그쵸? 자, 그래서 스페이셜 하면 공간적 거리는 is no longer 더 이상 아니에요. 뭐가 아니에요? decisive니까 결정적인.
힌드런스는 방해거리죠. 그쵸? 방해. 여기 장애물이라고 했네요. 그쵸? 가 아니래요. 무엇에 대한 close, 친밀한 contact, 접촉. 그리고 여기까지 하나 끊기는 것 같네요. 그쵸? 여기서 한번 끊겨요. 그래서 친밀한 접촉에 있어 건건적 거리가 멀다는 것이 더 이상 결정적 방해는 아니다. 라고 뭐 이 사람 주장을 하네요. 그래서 new, 새로, deterritorialized, 밑에 나와 있죠. 테리토리가 영토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뭐라고 났냐. 탈영토한데 이거 테리토리는 쉬운 단어니까 이 영토잖아요. 그래서 영토가 탈이다. 영토에서 벗어났다. 비물리적이라는 거겠죠. 쉽게 생각하면 그렇죠. 비공간적인, 비영토적인, 새로운 비영토적인 소셜 네트워크 또는 버추얼 커뮤니티, 가상 의사 커뮤니티 이런 것들이 뭐 했다는 거예요? have developed 발달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도 뭐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같이 쓰면은 커뮤니케이션이 좋아지고 약간 공간의 공간적 제약 이런 것들, 공간적인 방해 이런 것들이 굉장히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쵸? 우리가 뭐 맘만 먹으면 뭐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과도 뭐 매일매일 대화할 수 있잖아요. 그쵸? 의지만 있다면은 저 지구 반대편에 사는 사람하고도 그쵸? 자, 동시에 개인들은 have large palette. 팔레트가 그 여러분 뭔지 아시죠? 그 옛날에 미술 시간에 이 물감 짜는 이 판때기가 팔레트잖아요. 그 이 물감을 다 똑같은 색이 아니잖아요. 빨주 노초 파란 뭐 해서 여러 가지 색을 짤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팔레트가 그러한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의 여기서처럼 범위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큰 범위의 정보를 가진대요. 그러니까 많은 정보를 가진다는 거죠. 여러 종류의 정보를 가진다는 거예요. To choose from 그들이 선택할 수 있는, 고를 수 있는. then 언제보다 여기서는 larger than이겠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They previous did는 여기서 have 받아주는 거죠. 그러니까 was쓰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들이 이전에 가졌던 것보다 훨씬 더 다양한 다채로운 정보를 가지게 되었다. 그래서 뭐 다른 얘기인 것 같은데 이 통신기술에서 넘어간 것 같은데 그래서 뭐 따로 쓰는 게 좋을 것 같다. 지금 세계학에서 통신기술 발달했고 두 번째는 통신기술에서 파생인지 아닌지까지는 좀 애매한 것 같은데 어쨌건 뭐요? 다양한 정보 습득이 가능해졌다는 거죠. 그렇죠? 누가? 개인들이 여러 가지 정보를 습득할 수 있게 졌다. 자, 경제 또한 점점 더 글로벌리 세계적으로 인티그레이티드 통합되고 있다. 경제가 통합된다는 건 서로 그 관련성이 커진다는 거죠. 그렇죠? 지난 decades, 지난 몇십 년간 데케이드가 10년대 S가 붙었으니까 지난 몇십 년간 트랜스내셔널 하면 뭐 다국적의 또는 뭐 글로벌 컴퍼니들은 have grown 성장했다는 거죠. exponentially 기하급수적으로. 기하급수적이라는 건 제곱수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빠르게 이렇게 증가하는 게 기하급수적이죠. 그렇죠? 비율이 확 느는 거. 이렇게 증가를 했어요. 숫자나 사이즈나 경제적 중요성에 대해서 굉장히 커졌어요. 이거 순서 나오기 좋겠네요. 여기서부터 내용이 갑자기 경제로 바뀌니까. 그죠? 자, 그리고 더 캐피털리스트 모드 오브 프로덕션. 그래서 자본주의적인 모드가 방식이잖아요. 프로덕션이니까 생산이죠. 그쵸? 자본주의적인 생산 방식. 그리고 모니터리 이코노미. 모니터리가 화폐의죠. 달러, 원, 위안, 엔. 화폐 경제가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자본주의적인 생산 방식이라는 것은 뭐 공장 생산 뭐 이런 걸 테고. 그쵸? 그리고 화폐 경제.
그죠? 몇백 년 전까지만 해도 뭐 멀쩡한 화폐가 없는 나라들도 꽤 있었겠죠. 그래서 in general, 일반적으로죠. 일반적으로, 전체적으로 이 자본주의적 생산 방식과 화폐 경제가 거의 이제 보편적이게 되었다는 거죠. 어느 나라나 화폐화가 있고 생산 방식은 뭐 수공업, 가내 수공업이 아니라 공장을 돌린다라는 거예요. 언제? 21세기에. 그거랑 다국적 기업이 뭔 상관이 있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어, 그냥 그러니 합시다. 약간 요거 두 개는 약간 좀 연결성이 좀 떨어진 것 같은데. 음. In politics as well. as well 하면 또 아니죠? 글로벌 이슈가 점점 지배해요. 어젠다 하면 의제죠, 그쵸? 의제. 그러니까 토론할 의제 또는 핵심 쟁점 이런 것들이죠, 그쵸? 그래서 글로벌 이슈. 뭐 여러분들 들어보실 수가 아니에요. 맨날 뉴스에 많이 나오는 게 뭐 요새는 지금 뭐 해결됐다지만 뭐 중국이랑 미국이 뭐 관세 가지고 싸우는 거 엄청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거가 우리나라 주식에 영향 엄청 끼치고, 그리고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뭐 인도 파키스탄 전쟁 뭐 등등등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이슈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그쵸? 한국에서도. 그래서 뭐 갑자기 내용이 팍 퍼지네요. 통신기술 얘기했다가. 그래서 요거, 지저분하네요. 어쨌든 통신기술 많이 발달하면서 요런 것들이 생겼고, 그죠? 그거 외에도 뭐 더 좀 이쁘게 쓰세요. 플러스 알파로 이거 뭐가 됐어요? 뭐 다국적 기업의 영향력이 세지고, 이건 경제죠, 그쵸? 그리고 또 뭐 있었어요? 뭐 화폐 경제라던가 자본주의 생산 방식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이, 그쵸? 보편화되었고, 그리고 또 뭐가 나왔어요? 여기까지 경제죠, 그쵸?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정치에서도 글로벌 이슈가 엄청 중요해졌다, 그쵸? 글로벌 이슈 중요성이, 글씨 봐. 글로벌 이슈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약간 글이 약간 중구난방이네요. 뭐 너무 많아가지고 제목 문제가 나올까 싶긴 한데, 제목 문제는 그냥 뭐 요거가 제목이겠죠, 그쵸? 요거가. 그래서 마지막 마무리까지 해봅시다. 그냥 issue of war and peace, 전쟁과 평화, 환경과 기근, 기아, 빈곤, 세계적인 거겠죠, 그쵸? 이러한 이슈들은 all, 모두 of, 어디에 들어가요? such a scope, 그러한 범주에 속한다는 거죠, 그쵸? 이 모든 것들은 그러한 범주 내에 있어요. 그러한 범주라는 거는 글로벌한 범주라는 거죠, 그죠? 글로벌 이슈의 범주 안에 있다. 전쟁, 평화, 환경, 그쵸? 그렇잖아요. 특히 환경은 뭐 얘기하는 거예요? 지구온난화잖아요, 지구온난화. 이거 글로벌한 이슈죠, 그쵸? 전쟁, 평화, 우크라이나, 러시아. 이것도 쟤네 둘만의 문제가 더 이상 아닌 거죠. 그래서 이것들은 글로벌한 이슈들이 되고, 인볼브, 포함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트랜스내셔널, 국제적인 연결고리를, 그쵸? 관계, 링키지, 연관성, 이런 것들을 포함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댓이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슈가 다 얽히고 설켜 있기 때문에 they cannot be handled, 처리가 안 돼요. 만족스럽게 by 무엇에 의해서? 한 국가에 의해. 그쵸? 어느 한 국가가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여기서 글로벌 이슈에 대한 예시죠. 그쵸? 글로벌 이슈의 중요성에 대해 뭐 기후가 됐던지, 환경이라고 똑같이 적는 게 낫겠죠? 환경이 됐던지, 뭐예요? 전쟁이 됐던지, 빈곤이 됐던지. 빈곤이라는 거 뭐 양극화 이런 걸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여하튼 간에 이런 것도 있어요. 자, 그래서 팬데믹 또 나왔네요. 그쵸? 유행병. 코로나죠. 그쵸? 코로나 같은 거. 또는 국제 테러리즘. 그쵸? 그런 것들도 또한 글로벌한 문제예요. Which can only be understood. 이해될 수 있고, address 하면 처리하다. 해결하다죠. 그래서 해결될 수 있는. through 무엇을 통해서? 국제 협력을 통해서. 예시만 추가하면 되겠네요. 또 뭐 있었어요?
질병이라고 정되어 있죠. 그리고 테러, 이런 것들까지도 다 이슈. 그래서 다시 얘기하자면 뭔가 세계화에 대해서 변화가 일어나가지고 뭐예요? 통신기술도 있고 경제, 정치, 그리고 글로벌 이슈 등등등이 있다. 자, 수특 12강 3번입니다. You could think of A as B죠, 그쵸? 당신은 이거를 이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래서 플런시가 능숙함, 유창함 이런 뜻이죠. 능숙함을 뭐라고 생각해요? 뇌의 시도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거다. 자, 어떤 시죠? Making a fast, intuitive. 빠르고도 직관적인, 이것도 하이픈이가 없네. True judgment. 진리, 사실 판단 이렇게 되겠죠, 그쵸? 빠르고도 직관적인 사실 판단, 진리 판단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다라는 거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렇게 수식이겠죠, 그쵸? 그래서 as opposed to 뭐뭐가 아니라죠, 그쵸? 또는 뭐뭐와 반대로. 그래서 뭐뭐가 아니라 more deliberate, 숙고하는, 신중한, 그리고 analytical, 분석적인 assessment, 평가겠죠, 그쵸? 그래서 숙고하는 분석적인 약간 뭐예요? 두뇌를 풀가동하는 그러한 평가라기보다는 그냥 능숙함이라는 거는 빠르고 직관적으로 결론을 내는 거, 판단하는 게 능숙함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다. 그렇죠. 능숙하다는 건 뭐 막 고민 많이 하고 막 쭈삐쭈삐 되고 쭈삐쭈삐는 좀 그런가? 느리고 이러면 우리가 능숙하다는 생각 안 하잖아요. 속도랑 좀 관련이 있죠. 자, 그래서 물론 사실 어떤 사실이요? 뇌가 익숙한 것들을 더 플런트리 능숙하게 원활하게 처리한다는 사실이 is a bad thing, 나쁜 것은 아니다. in oneself 하면 그 자체로, 그렇죠? 그 자체로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니다. 자, in fact, 사실상 in all likelihood, 모든 가능성에서, 그러니까 거의 틀림없이 이렇게 썼죠. 모든 가능성에서 틀림없이 it's probably, 그것은 아마 useful, 유용하고도 adaptive, 적응성 있는, 적응성이 있다는 건 적응을 잘한다는 거예요. 그러한 휴리스틱 하면은 경험적 해결법, 여기 뭐 발견적 문제 해결법이라고 했죠. 얘가 휴리스틱이에요. 밑에 나와 있나 모르겠네. 안 나와 있던 것 같은데. 나와 있네요. 발견적 문제 해결법 해가지고 이것저것 해보다가 발견해서 그렇구나 하는 약간 경험적인 거예요. 그래서 즉 rule of thumb 하면 이게 경험적 법칙, 경험 법칙, 경험을 통해서 이것저것 깨달은 그런 법칙.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휴리스틱이랑 이 rule of thumb는 거의 비슷한 얘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얘가 그냥 써드릴게요. 뭐 발견적 경험상으로 발견한 그러한 문제 해결법 하다 보니까 이게 제일 낫더라. 이런 게 휴리스틱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것저것 해보니까 이런 방식이 제일 좋더라. 공부가 됐던 운동이 됐던 간에 그게 발견적 문제 해결법이고 경험 법칙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많은 상황에서 필시 굉장히 높은 가능성으로 유용하고도 적응력 있는 경험적 문제 해결법일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것은 뭐 능숙함이겠죠? 이 능숙함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능숙함은 결국 어떻게 생겼다는 거예요? 경험을 통해 생겼다는 거예요. 해보니까 이게 제일 낫더라. 그래서 반복을 해보니까 빨라지는 거고. 그래서 it will be absolutely exhausting, 기진맥진하게 만드는 거죠. pp 쓰면 안 되겠죠? exhaust, 기진맥진하게 만드는 거니까. 그래서 뇌가 기진맥진해질 거라는 거예요. if절이 일어난다면. 그 당신 had to process, 처리해야 돼. 모든 조각의 정보를 완전히 새롭게, 그죠? 부사예요, 새롭게. 완전히 새롭게 다시. 그죠? 분명히 아는 거면은 그냥 딱히 브레인 에너지를 쓰지 않고도 딱딱 처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모든 정보가 올 때마다 계속 심사숙고한다고 생각해봐요. 머리 빠지겠죠? 그러니까 exhausting하다. 안 좋다는 거죠. 그러한 측면에서 능숙함, 그죠?
경험을 통해서 생겨난 그 능숙함은 굉장히 우리의 에너지 소모에 있어서 또는 문제 해결에 있어서 도움이 된다. 그래서 예시죠. 당신은 대절을 알아요. 2 곱하기가 4라는 거를 당신이 읽자마자. 그죠? 자, 그래서 왜 그러냐? This has been repeated. 반복을 했기 때문이야. 당신에게 어렸을 때부터 초등학교, 뭐 빠르면 뭐 유치원? 그때부터. 곱하기니까 유치원은 좀 그런가요? 어쨌건 아주 어렸을 때부터 계속 했던 거야. 곱셈이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뭐 한다는 거예요? 안다는 거죠. 그래서 당신은 그것을 빠르고 유창하게, 능숙하게 처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한 얘기는 뭐 경험을 통해서, 경험과 반복을 통해서 능숙함이 생긴다는 거죠. 그렇죠? 그 능숙함을 통해서 빠른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정리를 뭐 이렇게만 해볼까요? 그냥 우리가 휴리스틱 또는 rule of thumb, 뭐 경험 법칙을 통해서, 그렇죠? 경험과 반복을 통해서 우리는 능숙함을 얻게 되고, 그 능숙함을 얻게 돼서 어떻게 돼요? 빠른, 그리고 능숙한 두 번 쓰니까 좀 이상하다. 능숙한 일 처리를 한다는 거죠. 또는 능숙한 빠른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전환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뭐 능숙함이라는 게 좋은 건데, 경험을 통해서 생기는 그런 건 좋은 건데, 문제는 대절이라는 거예요. 어떠한 것은 진리 영부가 판단될 수가 있어요. 다른 뭐뭐 왜죠, 그쵸? 어떤 익숙함이 아니라 익숙함 외에 이렇게 익숙함 외에 다른 많은 이유들로도 진리 판단이 될 수 있다. 그 얘기는 즉슨 뭐예요? 익숙함은 안 된다는 거죠. 익숙함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익숙함 외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문제는 능숙함으로, 반복 경험으로 판단 안 되는 문제들이 있다는 거죠. 머리를 굴려야지 해결될 수 있는, 그렇죠? 그런 문제들이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래서 if I were to는 그냥 계속 좀 가정법 과거예요. if were to 하면은 혹시라도 뭐뭐 하면, 가정법 과거 그냥. 아주 중요하지 않고 그냥 이런 게 있다 라고만 하면 돼요. 내가 혹시라도 당신에게 물어본다면, 예를 들어 how many animals of each kind, 각 종마다 얼마나 많은 동물이, 각 종에 얼마나 많은 동물이 모세가 데려왔느냐. take with me가 데려가다예요. on 어디에? 방주죠. 그쵸? 방주에 모세가 각 동물을 몇 마리씩 데려갔느냐 라는 거죠. 그쵸? 그래서 얘가 의문사인데 형용사, 수량형용사, 목적어까지가 한 덩어리로 연결이 되는 거죠. 이렇게 얼마나 많은 동물, 각 종의 동물을 모세가 데려갔느냐 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무 생각 없으면은 그냥 고민하지 않으면 두 마리다 라는 거예요. 성경 뭐 그런 거에, 또는 뭐 익숙하다면 뭐 성서라고 해야 되나, 구약성서라고 하나 모르겠어요. 어쨌건 그런 거 익숙하다면은 그냥 호다닥 두 마리 할 거라는 거예요. despite 불구하고죠. 그쵸? 뭐뭐에도 불구하고. 근데 이게 더 팩트 받아주니까 뭐 do, why 이런 거 쓰면 안 되겠죠. 사실은 대절이야. biblical story, 성경의 이야기에서 모세가 아니라는 거죠. 아크에 탄 것, 방주에 탄 건 모세가 아니라 노아라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건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두 마리 하면은 틀리다는 거죠. 그래서 익숙함으로는 오히려 이를 그르칠 수 있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방금과 같은 질문이 예시가 되겠죠. 예시. 그래서 여기 예시예요. 그래서 요거 순서 나오기 좋겠죠. 그렇게 어렵진 않으니까. 그래서 it doesn't matter to your brain though. 그래서 그것은 당신의 뇌에는 딱히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냐면은 우리가 무슨 말이겠어요? 여기까지는 익숙하거든. 여기까지가 뭐냐면 그 노아의 방주 얘기가, 뭐 저는 솔직히 잘 몰라요. 근데 어쨌건 노아의 방주라는 그 얘기가 사람들에게 막 익숙하기 때문에, 그러나 딱히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뭐가 튀어나오니까, 뭐 방주,
몇 마리 이렇게 튀어나오니까 사람들이 자동적으로 대답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뇌는 그냥 뭐 한다는 거예요? 예측을 한다는 거예요. 익숙한 대답을 예측을 한다라는 거죠. 익숙한 질문이 들어오니까, 그죠? 살짝 섞여서, 살짝 다른 정보를 섞어 치면은, 분간을 못하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응 하고 대답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거다라고. 자, 수특 영어 12강 4번입니다. 타겟팅. 타겟으로 삼다죠? 표적 삼기. 목표 정하기요, 쉽게 생각하면. 목표 정하기. 대상 정하기. 이 광고 얘기라서 누구를 대상으로 할 거냐. 그리고 세분화. 세그멘테이션. 세분화도 마찬가지로 커스터머 생각하면 돼요. 커스터머 중에서 이렇게 잘라가지고 자른 다음에 이게 사실상 세그멘테이션이 먼저겠죠. 소비자 여러 종류의 소비자가 있는데 잘라 소비자들을 막 어떤 기준으로 자른 다음에 여기다가 이 부분을 타겟팅을 해야겠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O 플러스 추상명사죠. O 플러스 추상명사면은 형용사는 똑같죠. 그럼 굳이 왜 이렇게 써주느냐? 굳이 이렇게 명사를 쓰는 이유는 이런 거 껴넣으려고요. 프라임 하면 최고의 뭐 이런 뜻이잖아요. 이렇게 강조할 수 있는 형용사를 끼워 넣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다 라는 거죠. 가장 중요하다. 이게 보어가 되는 거죠. 한 덩어리로. of prime importance가 보어처럼 쓰이는 거예요. 한 덩어리로. 어떻게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여기가 다 보어다. 누구에게 미디어 전략에 있어서 대상을 세분화해서 타겟팅을 딱딱 정해버리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죠? 광고라고 치면은 누가 볼지 정해야겠죠. The increase in the number of media channel vehicles. 뭐가 어떤 수의 증가예요? 미디어 채널과 vehicles니까 어떤 수단, 미디어 수단 또는 이것도 매개체라는 뜻이 있죠, 그렇죠? 매개체, 매체라고 하는 게 낫겠다. 미디어 채널과 미디어 매체의 수의 증가. 그리고 이게 1번이죠. 그리고 consequent, 그에 따른이죠. 굉장히 미디어가 막 미친 듯이 늘어나면서 생겨나는 fragmentation, 분화죠, 그죠? 분열. 쪼개지는 거예요. 미디어 어디언스. 당연히 채널이 막 이렇게 늘어나면은 당연히 사람들도 이거 보는 인간, 이거 보는 인간, 이거 보는 인간 그만큼 분리가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주어는 결국 무엇을 의미한다? 타깃 그룹, 목표 그룹이죠. 소비자들의 로 구성된 타깃 그룹이 어떻다? 쉽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대요. 뭐 하기에? 도달하기에. 도달한다는 거는 당연히 마케팅 하는 사람들이 도달하겠죠. 그래서 쉬운 측면과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그래서 뭐예요? 다시 매체가 세분화가 됐어요. 매체가 세분화되면서 시청자라고 할게요, 그냥. 그 시청자. 또 마찬가지로 세분화가 됐어요. 유튜브 채널이 막 미친 듯이 늘어나면서 뭐 어떤 사람은 뭐 먹방 보는 거 좋아하고 어떤 사람들은 뭐 다른 거 노래 뭐 그런 거 좋아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세분화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세분화가 되면서 뭐예요? 다다르기. 소비자에게 타깃 그룹에게 다다르는 게 쉽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다. 어떻게 쉽고 어떻게 어려운지 이제 좀 읽어보면 나오겠죠. 그래서 they are easier to reach. 쉬운 측면이에요. 그쵸? 1번, 2번 중에 1번의 측면이에요. 다다르기 쉽대요. In the sense that 어떠한 의미에서 센스가 의미죠. 대절이나 의미에서는 다다르기가 쉽다. 래요. 자, 어떤 의미예요? 이 시청자들이 쪼개졌다. into 뭐뭐로 내로 아주 좁은 인터레스트 그룹이니까 흥미, 관심사가 되겠죠. 여기서 이익은 좀 아닌 것 같아. 어떤 흥미나 관심사가 아주 좁혀졌다는 거예요. 예시가 나오지만 낚시 이런 걸로. 자, that are served by
무엇에 의해서 서비스를 받는 수천 개의 특별한 흥미 관심사가 있는 그 주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전문 잡지라고 써 있어요. 특별한 흥미 관심사를 주제로 한 잡지나 TV 채널에 의해서 그것에 의해서 어떠한 자신들의 서비스를 제공받는 그냥 서비스를 제공하더라고 하면 되겠죠. 그렇죠? 서비스를 제공하다. 그 서비스를 제공받는 그러한 좁은 그룹으로 쪼개지기 때문에 접근하기가 쉽대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이렇게 되면서 우리가 타깃으로 하는 타깃 소비자에 대한 접근이 어떠냐? 타깃 소비자에 대한 접근성이 쉬울 수도 있다. 쉽다는 이유는 뭐가 돼요? 관심사가 쪼개져 있으니까, 그쵸? 그래서 뭐예요? 관심사. 이들의 관심사가 어디에 연결이 있어요? 특정 관심사가 특정 매체와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낚시 채널을 보는 사람들은 낚시에 관심 있는 인간들일 거 아니에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쵸? 그들의 관심사가 이게 분열이 되죠, 그쵸? 쪼개져. 관심사에 따라서 특정 매체로 쪼개지는 그런 것 때문에 쉽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만약에 광고주들이 세이는 예를 들어서 트라우트 피셔맨 송어의 트라우트이 낚시꾼에게 달아가다라고 싶어. 또는 스포츠카에 열광하는 사람에게 또는 TV 드라마 팬들에게 다다르고 싶어. 이해시죠? 그러면은 there are specialist publication 아주 전문화된 publication 출판물이 있다는 거예요. 또는 TV쇼가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보는 거겠죠. 이 사람들이 읽고 보는 거겠죠. That are ideal vehicle 뭐가 될 수 있는 아주 이상적인 매체가 될 수 있는 or 뭐뭐 하기에 타겟팅 목표로 하기 누구를 그렇게 좁게 정의된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삼기에 아주 이상적인 매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관심사가 특정 매체에 몰려 있으니까 요것을 통해서 접근을 한다는 거예요. 쉽게 생각하면 잡지에다가 낚시대 광고를 때린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TV 드라마 좋아하는 사람이면은 TV 드라마에다가 그 사람들이 원하는 광고를 때린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쉽게 공감이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나 소비자 그룹은 또한 어렵대. 다다르기 어렵대. 이번에 어떤 측면이냐? 에이전시는 나와 있지만 광고 대행사래요. 대행사. 광고 대행사가 어려움을 겪는데 뭐뭐 하는 데 있어? 분류하는 데 있어. 범주화하는 데 있어서. 이미 범주화는 다 된 거 아닌가? 매체에 따라 다 쪼개지는 거 아닌가? into 뭐뭐로 범주화를 해요? 타겟 그룹으로 범주화하기에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대요. 근데 어떤 타겟 그룹이냐? 큰 그룹. 충분히 큰 그룹. 그러니까 요거는 당연히 특정 매체에 대한 그룹은 당연히 약간 스몰할 거 아니에요. 낚시 좋아하는 사람들만 대상으로 하면은 굉장히 이건 누가 봐도 스몰할 거예요. 작을 거예요. 뚜렷하고 쪼개진 거 세세하게 쪼개진 만큼 작을 텐데 이젠 큰 거야. 뭐뭐 할 정도로 이너프 투 대신에 얘는 large enough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enough는 to 쓰는 거죠. 여기다 뭐뭐 할 정도로 to 쓴 거예요. 워커블 효과가 있을 정도로 그쵸. 운용할 수 있대요. 그죠? 여기서는 아니 뭐 효과가 있는 애는 상관없어요. 그죠? 또는 수익성이 있는 이런 뜻도 있어요. 누구에게? 일반적인 광고주들 그쵸?
특별한 상품이 딱 정해지지 않는, 예를 들어서 뭐 치약, 응, 누구나 쓰잖아요. 그 칫솔, 옷, 옷은 뭐 그죠? 평상복 이런 것들. 그래서 어려운 경우는 어떻게 돼요? 러지 그룹의 경우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게 잡아야 돼. 아까 소비자가 이렇게 파편화됐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파편화가 돼가지고 요거 대상으로 하기 쉬운데 내가 이렇게 크게 잡아야 돼, 범위를. 그래야지 이게 광고를 할 수가 있어. 그럴 때는 타겟팅 하기가 오히려 어렵다는 거죠. 공통점을 묶어가지고 이렇게 잡아야 되나? 이렇게 잡아야 되는 건가? 어 이거 조합이 어렵다는 거죠. 조합이. 그렇죠. 작게는 쉽지만은 크게 타겟팅 하기에는 어렵다. 그러니까 이게 뭘 모를까 부연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타겟, 이 송어 낚시꾼을 대상으로 타겟팅 하는 것은 유용하겠지. 만약에 당신이 피싱 테크 도구가 돼, 낚시 도구래요. 낚시 도구를 팔 때는 좋겠지. 딱 뚜렷하니까. 하지만 안 좋대요. not useful이겠죠? 별로 유용하지가 않아요. 일반적인 fast moving consumer goods. 그러니까 fast moving은 빠르게 변하는 뭐 이런 뜻이겠죠? 빠르게 순환하는. consumer goods가 소비재죠, 그쵸? 그 일반 소비자, 아까 제가 했던 뭐 비누, 치약 뭐 이런 것들, 일반 소비자에게는 송어 채널에 광고하면은 뭐예요? 채널에 광고하니까 돈은 돈대로 드는데 그만큼 효과가 안 난다는 거죠, 그렇죠? 광고 효과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That require, 그래서 무엇을 요구해? 당연히 이러한 판매, 일반 소비재 판매는 다양한, 그렇죠? 다양한 많은 표적 타겟팅 그룹을 요구한다는 거죠. 송어 TV에만 비누를 광고하기엔 광고비가 아깝다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워커블 하지 않다. 여기 위에 나왔던 돈 벌기 힘들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은 라지 그룹을 만들기는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뭐 해야 돼? 일반 소비재 같은 경우 대상이 커야 되는데 이거 광고하기 어렵다는 거죠. 낚시는 쉬워. 자동차는 좀 애매하겠네요, 그렇죠? 자동차는 고급 자동차 정도는 모르겠지만 약간 보통 가격의 자동차 이런 것도 좀 애매할 수 있겠죠. 자, why trout fishermen? 그래서 이 송어 낚시꾼들은 아마도 다른 흥미가 있을 수 있겠죠. 다른 소비자적인 흥미, 관심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비누 광고도 되긴 하지만, 할 수도 있지만, 미디어 매체, that cater for 충족시키다. 하나의 허비, 하나의 취미만에만 욕구 만족을 충족시키는 그러한 매체. 예를 들어서 뭐가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뭐 낚시 매체라고 쳐봐요. 여기서는 낚시 매체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래서 낚시 매체는 뭐예요? 유용성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overuse 해가지고 useful이랑 똑같은 거죠. 근데 limited니까 유용성이 떨어져요. 왜? 보는 사람이 너무 적으니까. 그래서 보는 사람이 많으면서도 효과를 직방으로 때릴 수 있는 그러한 타겟팅을 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렇죠? 섞여 있을 때, 그러니까 이 라지 그룹은 세그멘테이션에서 섞여 있는 거죠. 그걸 찾기가 쉽지가 않다.